네, 반갑습니다. 문성홍 IT입니다. 73회 그 전기 기능장 실기 시험이 벌써 이제 끝나가고 여러분들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번 시험은 그 대부분 내용이 상당히 평이한 문제인 건 맞는데, 그 어떤 그 내장 함수에서 그 실수값, 그러니까 소수점이 들어있는 그 정도형 그 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되는 아마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까지 주로 이제 정수값만 가지고 아니면 그 비트값, 0이나 1 값만 가지고 처리했던 그런 그 시험에 익숙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는 그 실수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큰 숫자를 가지고 많이 그 핸들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뿐인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문제만 미리 알고 있었다면 무난한 시험이었는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들차에 이게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한 변의 제곱 플러스 다른 변의 제곱하면 그 직각 삼각형의 반대편인 그 C에 있는 그 값을 알아내는 루트를 그 제곱근의 이제 루트를 구하는 이런 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에 이제 그 영어로 스퀘어라고 하는 부분만 알았으면 쉽게 함수를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이걸 좀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퀘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변수값들이 이게 실수값으로 정해진다는 거. 그래서 실수값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를 버리라고 돼 있으면 다시 실수값을 다시 그 인티저 정수값으로 환원하는 아마 그런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수험생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한 간격이 그 2초 간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버튼 A를 눌렀냐, B를 눌렀냐에 따라서 A 모드, B 모드에 따라서 일정한 그 간격의 시간을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정해주고 그 타이머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A 모드일 때도 보니까 다섯 칸이니까 이제 10초짜리, B 모드도 가장 긴 시간이 10초짜리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점등만 해주면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제 변수는 이제 저는 주로 이런 헝거리언 기법으로 이 변수 타입을 쓰는데요. 푸시버튼 A부터 C까지, 그 다음에 이걸 디바이스 기준으로 소트를 한번 해보면 P0부터 셀렉트 스위치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푸시버튼 A, B, C, 그 다음에 P40이 제가 쓰는 이제 모델은 P40 어드레스부터 PL, A, B, C, D를 이렇게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 저는 디바이스는 가장 작은 XBC 타입의 DP20S 타입을 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문성 IT에서 이제 주로 하는 코딩 기법을 그대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제 조건부터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SSA, 셀렉트 스위치 A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문제 1번 M0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고요. 만일에 두 값의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가 바뀐다면, 둘 중에 하나가 바뀐다면 출력을 M100이라는 초기화 리셋하는 위치로 이렇게 신호가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제 조건이 됐으면, 이런 셀렉트 스위치 조건일 때만 M0라는 출력이 나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폴링 엣지라고 그랬으니까 푸시 버튼 A가 눌러졌는지 B가 눌러졌는지 폴링 엣지 시그널에서 값을 잡아서 세트로 M1, M2 값을 설정해서 얘를 플래그로 사용하겠습니다.
공이 둘 다 M1일 때나 M2의 출력이 나올 때 타이머는 10초짜리 타이머가 동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T0 값에 한 번이라도 이게 10초로 가는 순간 리셋을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리셋할 대상은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렇으니까 이거 전체 리셋하고 같이 쓰겠습니다. 리셋은 반드시 이렇게 셋 값으로 했더니 플레이 값들은 리셋이 돼줘야 됩니다. 출력 공통으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제로이면이 문제 1번일 때 현재 조건이죠. 일단 여기서 처음부터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의 출력이 조건이 되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A 모드인 경우, B 모드인 경우를 만들어야죠. A 모드는 M1이라고 그랬고 B 모드는 M2라고 그랬습니다. 이 출력 부분을 창을 분할해서 보겠습니다. 예, 창 분할 디버그 같습니다. 껐다 키겠습니다. 저장하고 이 버전에 창 분할에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분할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분할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분할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감히 껐다 켜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참조를 해야 될 것은 이 1초 동안 도는 타이머가 출력해서 어떻게 코딩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M1일 때나 M2일 때는 푸시 버튼 A, B가 눌러졌는지를 구별만 하면 되니까 M1이 됐다 하고 제일 먼저 4초에서 8초 사이니까 그거나 같다 3 PLB가 해지는 것은 2초에서 8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모드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PLC가 눌러졌을 때 소등되는 게 하나 빠져야 되네요. PLC를 넣었을 때 이런 화면이 잘못됐네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PLC를 누르자마자니까 씹었던 C를 누르자마자도 리셋이 발생하면 됩니다. M1, M2 값을 리셋해버리면 이 타이머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동작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J가 선택이 돼서 신호가 들어온다면 문제 1번의 조건이 됐고요.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하나, 두 개 켜지고 그 다음에 먼저 다 꺼지고 그 다음에 1초 후에 꺼지고요. 이 동작하면 되고요. B를 눌렀을 때 1초, 그 다음에 전체 다 켜지고 위에서부터 이 시그널이 안 잡히죠.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찾아보죠. 연단종 수장으로 바꾸고요. 눌렀다 떼면 전체 켜지고 맨 위에 하나 껴지고 이 마지막 것이 또 잘못됐네요.
이런 식으로 검증해서 만들면 됩니다. A, B 눌렀다 떼면 켜지고 맨 위에 꺼지고 여기까지고 마지막 한 개까지고. 자, 다시 눌렀다 떼면서 스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눌렀다 누르자마자 바로 리셋이 되면,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여기다가 2번 문제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독자적인 카운팅을 하고 맥시멈은 10개, 10개까지 하고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두 번째 값을 누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값이 둘보다 커야 되는 것, 만일에 이게 정확히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한 변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는,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을 지금 저는 이제 표현을 그냥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건 일반적인 글자로 표현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 지수성을 쓰는데, 또 여기에 어떤 지수승 값을 쓰기 위해서 exponential이라는 exp라는 함수를 쓸 건가 말 건가 고민스럽긴 한데, 그건 쓰지 말고 그냥 값 들어오는 누적된 값을 두 번 곱한 걸로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점 이하를 버리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소점 이하를 버리고 여기에 있는 실수로 생긴 이 값만 가지고 초로 환산을 해서 그 초가 이런 식으로 PLA가 필요한 초만큼 점등이 되고, 그 점등되는 기간 동안 0.5초 간격으로 전멸을 하는 PLB가, 그 다음에 이제 PLC는 PLB의 반전, PLD는 PLA의 반전, 어디에 반전인가 잘 봐야 되고요. PLE는 그 CDE의 그 익스클루시브와 베타적 논리 합으로 이제 출력을 하면 된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함정은 그 PLC가 어디에 반전인지, PLD가 어느 램프의 반전인지만 잘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제 조건 끝났고, 2번 여기서 추가를 할게. 여기 초기화 앞에서 컨트롤 L로 벌리고, 넥스트 A는 B접점, B가 A접점이고, 두 번째 문제는 M1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바뀌게 되면 초기화 조건으로 M200 해서 1번의 전지 조건을 완성하고요. 입력 제어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카운트를 할 때 그 폴링 엣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눌렀다 뗐을 때 카운트가 가장 정확합니다. 업 카운트로 C10을 10개만 하겠습니다. 10개 이상이 증가를 않게 하려면 여기다가 비접점을 주면 되죠. 이렇게 비접점.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지문이 정확하지 않는 게, 만일에 여기에 값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 누적값이 증가를 안 해야 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비접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비접점을 쓸지는 모르니까 만들어 놔버리고 락을 하나 걸어 놓고요. 푸시 버튼 B로 만들고, 여기는 C11 이렇게 해서 카운트 두 개를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뗄 때 이 액션이 진행해야 되니까, 그때 조건이 크다. C10도 0보다 커야 되고,
C1도 0보다 큰 그러고 나서 여기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노드를 뒤로 계속 늘릴 수가 없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내가 M 1112를 111213 M을 10 썼고요. 그 다음에 11이죠. 이렇게 출력을 내서 자, 순간에 출력을 M11이 출력이 되면 이런 조건일 때만 한번 잠시 M11의 출력이 한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이어쓰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출력을 내주고 A 접종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신호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했냐면 M12로 셋값이 하나 발생 이런 조건에 신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M12라는 데 출력을 넣겠습니다. 이 조건이 발생할 때 잠시 순간적으로 산술연산자가 발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들어온 값에 그 두 번 곱해주는 지수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MUL을 써서 C10에다가 다시 카운터 10 값을 그러면 두 번 곱해서 D10에다 이렇게 하면 인티저 값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다 하나는 C11 C11 이거는 D12 건너뛰라고 그랬습니다. D10 D12 이렇게 해서 그 값을 더해야죠. D10 D12를 더해서 D14이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인티저 값에 대한 핸들링으로 이게 정확히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지금 쓰려고 하는 그 SQRT라는 그 스퀘어 루트 값을 계산하는 값이 내부 값이 그 배정도형 그러니까 실수 값을 필요로 해요. 그 값을 우리가 헬프로 한번 찾아보면 도움말이 가서 XGB용 명령어 도움말입니다. 여기에 배장형 실수 값이 아니라 SQRT를 찾아보겠습니다. QRT에 이 명령어를 보면은 여기가 그 리얼 값, 롱 리얼 값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롱 리얼 값인데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 배장형 이라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 long to integer 뭐 이런 뜻인데요. 배장형 실수값이 어떻게 이 long 값으로 선언된 값이 뭐냐면 우리가 D 워드 같은 경우는 D 값을 4개의 비트를 이제 8비트 4개를 하나의 값의 영역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배장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은 1, 2, 3, 4.5, 6, 7, 8, 9, 0, 1, 2, 3, 4라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런 값들이 여기 4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자료를 선언했으면은 그 다음에 B1, B2, B3까지 8비트씩 그 안으로 차지한다는 뜻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4세대 언어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고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메모리가 굉장히 작은 PLC에서는 굉장히 이런 그 데이터 타입이 실수형을 선언해서 쓰게 되면은 엄청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고급 분야의 PLC를 쓰게 될 때는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그 고급스러운 PLC를 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 실수값에 대한 계산이 필수이긴 한데,
이 기능장 시험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그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확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전기 기능장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타입까지 고민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롱형을 인티저형으로 바꾸고 인티저형을 다시 롱형으로 바꾸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 도움말을 참고를 해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은 자 여기서 인티저로 이제 데이터를 계산하는 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SKRT가 그 실수 그 리얼 데이터 실수값 소수점이 필요한 리얼 값을 그 내장 함수의 그 아규멘트로 쓰기 때문에 이걸 이 값을 실수형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는 명령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i2l 그러니까 인티저 값을 롱형으로 바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더한 D14를 리얼 어디에다가 선언할까요? D16에다 선언하면 16, 17, 18, 19까지 얘가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D14는 여기까지는 인티저로 했는데 여기 있는 값이 L 값으로 하니까 다른 수의 표현으로 바뀌었죠. 일단 실수로 바꿨다는 리얼 값, 실수 값으로 바꿨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저 값을 가지고 스퀘어 값을 계산할 건데 SQRT 이렇게 선을 하면 들어있는 값이 여기 S 값하고 T 값 두 개의 값을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D16을 어디다가 한다고 D16은 이미 그 배장형 실수값으로 차지했으니까 어디까지 차지한다고 4개를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 17, 18, 19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값이 가야 될 자리는 D20이 되겠죠. D20. D20에다가 가야만이 결과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이 D20을 가지고 다시 D20을 가지고 여기에는 이 D20부터 이 D24까지 아니 23까지 실수값으로 아마 계산된 값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값을 다시 소수점 뒤에를 떼내기 위해서 리얼 값을 to 인티저로 바꾸는 D20을 그래서 D20이 23까지 썼으니까 D24 자, 이걸 계산해 주는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D14는 이제 바로 16, 이거는 우리 인티저를 그 산술 연산을 할 때는 두 자리 인티저 값으로 할 때는 두 자리만 가지고 또 게다 계산이 된다고 그랬지만 리얼 값을 했을 때는 이제 네 자리 네 개의 바이트 값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는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그래서 이 i 값이 D24에 가면 다시 이제 인티저로 바뀌었죠. 인티저 자릿수니까 리얼 값이 인티저로 바뀔 때는 이런 식으로 수점으로 그러니까 소수점을 제외한 그 인티저 값만 실수 값만 나오도록 이렇게 계산되는 이런 루틴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값에 이제 최종 값을 가지고 이 소점 뒤에는 빠졌을 건 이걸 가지고 초로 환산하는 루틴이 하나 필요하죠. MUL D24를 다가 10을 해서 다시 D24에다가 그냥 환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D24가 초로 환산이 됐고요. 환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조건이 되자마자 얘는 순간적으로 이 M11이 한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하는 것은 한순간만 합니다. 한순간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저는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제 M10
그러니까 이 M12가 이제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는 동안은 타이머가 돌아야죠. TON T10 어디까지 D24까지 D24 가빈까지 타이머가 하나 돌고요. 타이머가 도는 동안은 1초짜리가 하나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TON T11 10 왜냐면 이건 0.5초짜리를 쪼개기 위한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는 해주고 여기에는 이가 이제 여기 4초다 뭐 5초다 그러면 5초가 다 완성이 되면 부분 T10 이 5초가 순간적으로 온 되는 순간에 얘를 리셋을 해버리면은 여기는 우리가 이거 묵시적인 리셋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리셋이 발생하면 반드시 다음 시그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얘가 초기화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머가 다 돌고 나면 자기 자신을 이 돌게 하는 이 원동력인 M12를 리셋하는 부분 리셋을 그렇죠. 이렇게 리셋을 해주면 딱 필요한 4초만큼만 돌고 전체가 다 죽어버릴 겁니다. 타이머가. 이런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타이머가 돌고 있는 동안은 이게 살아있는 동안이죠. 그래서 여기서 M12를 M12 여기도 M10 되지만 얘가 돌고 있는 동안은 카운터가 변동이 안 되죠. 카운터를 락을 걸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접점은 더 이상 10 이상을 증가하지 말라는 비접점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두 번째 입력적을 했고, 두 번째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초기화야 될 대상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M20일 때, 저기 셀렉트 스위치가 바뀔 때 이야기입니다. 20일 때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화 될 게 셀렉트 스위치 C가 누르자마자, 셀렉트 C가 누르자마자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될 게 T10부터 되게 많네요. 우리가 위에서 변수를 했고 여기다 창분할을 해서 리셋할 이 부분이죠. 2번 등재 조건 리셋을 해야 되는데 T10부터 해야 되겠네요. D값은 모브 출력이죠. 출력인데 M10의 기본 조건이 있고 PLA가 켜지는 조건은 이 타이머가 얘가 켜져 있는 동안이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M12도 켜지고 그 다음에 비접점 1을 T10이 비점일 때까지 타이머 10이 비접점일 때까지만 출력이 나오면 이 필요한 만큼의 타이머가 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엮어주고 두 번째는 M12가 켜져 있는 건 맞고요. M12는 이거 켜져 있는 게 맞고 타이머 이 타이머죠. 이 1초짜리가 도니까 0.5초씩 1초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T10이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작거나 같다 3 1부터 T11이 5까지 1부터 5까지 5초 동안만 깜박깜박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C는
M12가 켜지는 거와 관계없이 M10이 되면 PLC의 출력은 PLB의 반전이네요. 겹점 PLB. PLB만 반전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PLD는 PLA 램프의 반전. 여기는 익스클루시브화입니다. 여기는 PLD의 램프가 될 것 같습니다. 동작하는지 한번 저장하고, 플렉스 스위치 B가 원이 되면 당연히 CT는 이렇게 켜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 완성이 되면 CT는 이렇게 켜지는 게 맞고요. 카운트를 4개, 2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됐고요. 여기는 하나, 둘, 있습니다. 4.2가 4하고 2를 해서 부시 C를 눌렀다 떼면 두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M10이 순간적으로 계산이 될 거고, 여기에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4와 2가 지금 계산이 아직 안 됐죠. 부시 C를 눌렀다 떼면 계산하죠.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동작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4를 두 번 제곱을 해서 16이 됐고, 2를 제곱해서 4가 됐고요. 두 수를 합치니까 20이 됐습니다. 20을 가지고 니얼 값으로 옮겼습니다. 일단 니얼 값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니얼 값을 스퀘어 루트를 하니까 4.472 4.47135 이렇게 나왔죠. 예, 4.47135인데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서 40이 됐습니다. 그죠? 앞에 4가 떼나갔고, 여기 L2I에서 D20이 4가 됐을 거고, D14에다 10을 곱해 다시 24를 갖다 놓으니까 여기가 40이 된 겁니다. 그래서 4초짜리 계산이 됐다는 걸 알고 정확히 지금 4.472가 계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야 될 게,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L 값으로 갈 때는 16이니까 16, 17, 18, 19까지 자릿수를 차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 써야 될 때는 D20을 써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초짜리가 됐고, 실제 4초짜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깜빡이는 것이 2번, 4번 깜빡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를 눌렀다 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4번이 깜빡이는지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4번이 깜빡이는 걸 보려면 PLB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4번 깜빡이는 거 한번 보면 됩니다.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4번 깜빡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접점이 서로 반대 접점으로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해서 테스트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바로 이 부분, 이 스퀘어 루트를 계산하는 이 함수가 여기에 그 배정형 그 실수 값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값들을 배정형 실수로 바꿔서 그 변수 처리해야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수점 이하를 그 제거를 하고 쓰고 싶으면은 이 값에서 L2 인티저, long2 인티저 L2i라는 값으로 다시 변수를 치환한 이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썼던 타이머 동작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제가 타이머를 쓰면서 출력에 썼던 분들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1차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차 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